제가 텃밭 농사 짓는다는 것은 주변 지인들은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 안부 인사가 텃밭 인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그쪽 땅값 많이 올랐는가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 땅값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언젠가는 판다고 해도 그땐 얼마인지 내 정신이 아닐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텃밭 산 목적이 땅값 상승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올해 농사는 어떤가 하는 질문입니다. 팔아먹을 것 하나 없는 농사, 정말 내가 즐거웠고 건강을 유지하였다면 그게 제 텃밭농 흉풍년의 잣대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나도 텃밭 하나 장만해야겠는데 그게 뭐 심노입니다. 그때 제 대답은 아무것도 안 심으면 제일 쉽다는 얘기를 합니다. 텃밭 하나를 두고도 생각하는 것은 어찌 저마다 다양한지도 있고 또 어찌 들으면 제 대답이 퉁명스럽게 그지없지만 그 말 속에는 정말 제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목적은 상황마다 다르고 텃밭 주인 생각만큼 다양하지만 우리 손바닥 농장은 힐링이 주 목적입니다. 옛날 직업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씻어내면서 작물을 자라며 즐거움을 갖고 건강한 여생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밭에는 셀 수 없는 채소, 셀 수 없는 과수 종류를 처음부터 심어왔습니다. 처음은 그저 친구 수를 늘린다는 생각이었지만 많은 채소, 많은 과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산나물도 있는데 그 산나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 소개하면 지루하게 느낄 정도입니다. 산야에 널려있는 산나물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텃밭을 구하기 전에는 여러 곳을 직접 다니면서 산행도 하고 채취도 하는데 지금은 누구나 사유림, 국유림이든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죠. 옛날 산야에 직접 산나물을 뜯으러 갔다고 모든 산나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아는 것은 여기 있는 참치나물, 고사리, 참당귀, 수리치, 미역치, 쑥부쟁이, 곤드레, 도라지, 더덕, 약초도 있고 어쩌면 독성이 없는 것은 모두 산나물이지만 그 중에서 이름을 몰라서 뜯지 않은 것도 있고 향기가 별로해서 뜯지 않은 것도 있지만 곰치나 어수리 같은 것은 깊은 산에 가야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산나물은 그 종류도 많지만 대부분 약초입니다. 한약의 재료입니다. 물론 약초이어서 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일반 채소와는 다른 산뜻한 향기와 맛 때문입니다. 산나물도 종류가 많아 그 효능을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참치, 취나물 종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죠. 여기는 참치만 하더라도 참치는 원래 옛날부터 한약재로 쓰였으며 진통 효과, 현기증, 몸의 해독, 허리 통증, 장염에 쓰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먹고 깨끗하게 낫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제로 쓰였으며 나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성분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첫째 칼륨이 들어있죠. 칼륨은 다른 식품에도 있지만 몸속의 염분을 배출하죠. 그만큼 피가 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 철분, 비타민 A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A는 일반 채소인 배추보다 10배나 많다고 하네요. 비타민 A는 아시다시피 시력 보호,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등에 도움을 주는 필수 비타민입니다. 이 외에도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는 탁월한 효능도 있다고 하네요. 노화를 억제하는 황산화 식품이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물론 경계할 성분도 있습니다. 독성 성분은 아니고 수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참치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늘 장복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삶아서 먹기 때문에 그때 휘발이나 용탈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채취해 먹는 때가 이런 봄이기 때문에 여린 잎에는 당연히 그 성분이 미미하여 생으로 그냥 먹어도 아무 탈 없습니다. 취나물에는 정말 종류가 많은데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채취하는 것이 참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좀 더 강한 향기를 찾다 보니 곰치 인기가 많지만 이름 속에도 있듯이
참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예전 사냐를 찾아 나무를 뜯어보면 이 참치가 8구알을 차지할 정도로 많으니 산나물 중에서도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나물 뜯어서 트렁크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면 코가 무척 향기롭습니다. 그 은은한 향기는 다른 어떤 향수에 비할 데가 없습니다. 자연의 향기 중 난초 향기와 이 참치 향기가 언제나 제일 좋습니다. 텃밭 구하고 제일 먼저 심은 산나물이 당연히 참치 치나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뿐만 아니고 제2농장 밭두기 잡초로 우거져 잡초도 없애고 산나물도 먹을 겸 치나물 씨앗을 뿌려 키우고 있습니다. 이 참치나물은 생으로 쌈을 싸서 먹어도 됩니다만 살짝 데쳐서 생나물로 먹으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산뜻한 맛이 나는 나물은 없습니다. 향기는 쑥부쟁이 즉 부지깽이 나물이 제일입니다만 산뜻한 맛은 이게 제일입니다. 채취한 것이 많아 한꺼번에 먹지 못하면 삶아서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두었다가 먹어도 되지만 그보다 양이 많으면 삶아 말려서 건채, 묵나물로 먹어도 됩니다. 삶지 않고 생으로 그늘에 말렸다가 먹을 때 삶아 먹어도 됩니다만 경험상 삶아서 말리니 더 부드럽더군요. 주로 비빔밥에 넣어서 먹죠. 바로 산채 비빔밥이죠. 사실 산채 비빔밥에 치나물 많이 넣어주지는 않더군요. 곤드레 산나물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이 참치로 밥을 하면 훨씬 향이 좋고 맛이 좋습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까닭은 재료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치나물보다 곤드레가 번식도 쉽고 평상 수확이 많습니다. 우리는 온갖 산나물을 심지만 곤드레는 심지 않습니다. 향이 없었어요. 곤드레는 씨앗이 바람에 날리면 그 자리에서 쉽게 싹이 트고 재배 방법 또한 더 쉽습니다. 이 치나물 말린 것을 밥에 같이 넣어 곤드레밥처럼 하면 향도 더 많고 맛 또한 더 좋습니다. 다음은 치나물 재배 얘기인데 치나물은 전국 어느 산이나 다 있습니다. 깊은 산이든 야산이든 그러니 재배가 쉬운 거죠. 대량으로는 몰라도 우리처럼 많이 재배해도 병충해는 별로 없습니다. 산에 있든 집에 있든 맛있는 나물이니 벌레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잎에 구멍이 볼 수 있어도 농약 안 쳐도 재배 수확합니다. 지금 당장 치나물 모종 판매 검색하니 59 하나에 2만원 하네요. 100구짜리도 32구짜리도 있습니다. 보통 5, 6월에 판매를 하는데 사서 유공비닐에 한 구멍씩 심으면 됩니다. 대량으로 심으려면 산에서 치나물 씨앗 채종하거나 가을에 채취한 종자 사다 파종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야생식물 시금치 뿌리듯 그냥 파종하면 작년에는 안 나오는 것 아시죠? 이 영상에서 모든 것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씨앗에 묻어있는 발화 억제 물질 휴먼을 다 파고 심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영상은 제 채널에도 여러 편 올렸으니 참고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산나물은 산에서 직접 채취해야 재배를 하는데 그 일부분은 인정합니다. 공기 맑은 산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접 채취하는 그 기분은 저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맛이나 향기는 산에 있는 것이나 여기 텃밭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산에 가도 거름기가 많은 곳에 나는 나물은 부드럽고 맛과 향기도 좋으나 척박한 곳에 난 산나물은 억세고 맛도 없습니다. 텃밭에 길러도 퇴비 주고 비료, 특히 요소비를 잘 주어야 합니다. 닭도 토종닭, 회도 자연산 회 이런 걸 찾지만 야외에서 키운 닭 지금 우리가 먹으면 질겨서 못 먹습니다. 회도 관념으로는 자연산을 찾지만 좋은 먹이 주어서 키운 양식 회 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